얼마 전이었나요? 제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며느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보다 문득 신우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런 걸 직감이라고 하나 봐요. 아마도 모르게 신우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살이 안 바뀐다 하잖아요. 그게 맞더군요. 신우, 그 인간은 결혼에 대해 뭐가 있는지 예전부터 그 모양이었어요. 제 결혼 때도 그랬지요. 저랑 신우가 싸운 역사가 화려했어요. 제가 큰 아이를 출산할 즈음에 신우 희가로 했다가요. 노처녀로 늙어가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결혼은 했어요. 그리고 우리 큰 애가 2살이 됐고 우리가 둘째를 생각하던 때쯤 신우가 아이를 낳았어요. 거의 우리 큰 아이랑 1살 차이로 아들을 낳았죠. 아무래도 연령대가 비슷해서 그런가 신우가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둘째가 생긴 상황이었으면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직 애가 들어서지 않던 상황이었으니 신안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알겠다고 하고 말았죠. 근데 어느 순간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얘기했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길래 제가 신우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신우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둘째로 임신하게 됐어요. 첫째가 있다 보니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더라고요. 요 셋째 생각이 없으면 둘째 놓고 나서 산후조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큰 아이가 있다 보니 산후조리원에 오랜 기간 있기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산후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놓고 집에서 산후조리한다며 그럼 내가 요 도와줄까 형님도 해보셔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집으로 와주는 이모님들도 계셔서 그분들로 알아보려고요. 그게 얼마나 비싼데? 상주하는 분들이야 그 정도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저랑 같이 애들 보면서 집안일하고 오후 일 정도에 가시면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오후에는 올 혼자 해보려고 애 낳고 바로는 친정엄마가 주시했어요. 사돈은 연세도 있으신데 아이 보기 힘들 그러지 말고 그냥 나한테 돈 주면 내가 가서 조카 봐줄게. 저는 괜찮다며 신우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날 저녁 남편도 신우한테 무슨 말이 들었는지 저한테 와서 신우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그러시던데 당신째 나오면 첫째도 신경 쓰이고 그럴 텐데 와서 봐주시는 것보다 누나가 더 편하지 않겠어? 엄마가 오시는 게 훨씬 편하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모님 연세도 있으시는데 힘들 거 아니야? 누나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같은데 처음 신혼 때 첫째 아이를 봐준다고 했을 때만 해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남편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정엄마를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신가 부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알겠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둘째를 출산하고 일주일만 산후조리를 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신우가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를 보고는 너무 예쁘다고 하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 버리더군요. 신우가 아들이 있어서 그런가 저희 딸을 엄청 예뻐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주객이 온도가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애는 이렇게 키우면 안 돼. 내가 기껏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또 왜 이렇게 했어, 형님. 저는 이게 편해서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첫째 등원 부탁드려요. 오늘은 올케 가가. 내가 악기 보고 있을게. 조카도 나보다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야? 제가 따뜻한 날씨 아이를 낳았다면 둘째를 형님한테 맡기고 첫째 아이랑 같이 나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한파주의보라고 할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 몸 푼 지 한 달도 안 된 산모인 저보고
첫째를 데려다 주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신우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저 애는 이제 1달도 안 됐어요. 여름이란 따뜻한 날도 아니고 한겨울이라 제가 나가기 좀 힘들어서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면 괜찮아. 우리 현준이도 엄마랑 가는 게 좋지. 신우가 저희 첫째한테 일부러 엄마랑 같이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저희 첫째도 신나서 엄마랑 가고 싶다고 데려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큰 아이를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사람들 소리가 들리길래 신우가 라디오를 틀어놨나 싶은 생각에 거실로 갔는데 신생아인 아이랑 같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 고 소리치며 TV를 꺼버렸습니다. 신우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듯이 제 둘째 딸이랑 같이 잘 보고 있는데 왜를야? 며 큰 소리 나는 걸 보니 도저히 신우랑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 생각에 제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신우가 놀러 왔더라고요. 산우는 신가 는 것처럼 하게 쉬군. 그래서 다시 오지 말라 고 해버렸죠. 신우를 저희 집에서 내보낸 후 저는 바로 저희 집에서 제 산후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모님을 구했습니다. 몇 시간 뒤 신우가 남편한테 뭐라 했는지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신우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남편은 잠자고 제 얘기를 듣더니 신우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 신우를 제 집에 들릴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한테도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형님한테 꼼짝 못하는 건 알겠는데 나까지 그러길 바라지 마. 누나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애가 좋아하니까 신기해서 그런 거잖아. 애가 좋아해서 그랬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신우랑 생기는 자잘한 일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혼 생각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자식이 둘이나 있기도 하고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 상대방 부모님한테 책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참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큰아들과 신혼의 아들이 1살 차이가 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이 신우 아들보다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고 대학도 잘 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을 갔을 때 신우가 저한테 자기 아들도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커녕 지방대도 겨우 가게 됐어요. 그때도 신우는 저에게 자기 아들이 이번 수능을 망치고 그런 거라고 말했어요. 원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존심은 챙기고 싶은가 보다라는 생각에 저도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아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신우의 아들은 경기업 회사원이 되었어요. 누가 봐도 우리 집 아들이 잘 된 상황이었죠. 신우는 요즘 변호사들도 서비스직이라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그래도 우리 아들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리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돈이 다가 아니라며 거리를 보는데 어느 나이가 되어도 변하는 게 없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한테 매번 밀려있던 도중에 신우가 어느 날 갑자기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우리 아들보다 먼저 결혼시키기로 한 것이었죠. 됐거든요. 하루는 신우이가 로 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했나? 우리 아들 결혼할 며느리 데려왔다고. 난 좀 늦게 결혼시키고 싶은데 여자 쪽에서 빨리 결혼시키자고 난리잖아요. 들어보니 며느리가 대기 달린다고 하더라. 요즘은 여자들도 능력이 좋아 대기업 다니는 애가 또 남자 보리 눈을 있어 그런가. 우리 아들을 콕 찍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잘나서 그런가. 난 자애가 고 매달렸다 식으로 말하는데 한두 번은 그냥 넘겼어요. 평생을 우리 아들한테 지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기니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참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매번 신우의 자랑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한기로 흘리곤 했습니다. 근데 좋은 소리도 자주 들으면 화가 난다고 하잖아요. 말을 할 때마다 저희 아들과 비교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기분 이상 시작했죠.
신우는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봤을 텐데도 그날도 저희 아들에 대해 말을 하며 자기 아들이 최고란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변호사면 뭐해?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데 그러다 우리 조카 결혼도 못하고 늙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애들이 똑똑해서 괜찮은 남자 있으면 간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 봐. 우리 아들 다른 애가 채갈까 봐 결혼하자고 하잖아.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자 남편이 옆에서 저를 말리더군요. 그래서 집 가는 길에 남편한테 난리를 쳤죠. 아까 형님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 이번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우리 아들이랑 비교하자. 아,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잘나서 매번 누나도 비교당하는 거 힘들었을 거야. 일찍 결혼시키는 게 유일한 자랑이니 그냥 좀 냅둬. 남 늘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결혼 일찍 하는 거 말고는 우리 아들이랑 비벼볼 수 있는 거 하나 없으니. 그래, 이것만은 참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우 아들이 결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는요. 신이가 저와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은 마음에 신이를 찾아갔습니다. 애들 결혼시 목돈에 들어갈 거란 생각을 했는데 정일 거라 생내 옳게 해도 돈 미리미리 모아놔. 저희 아들은 자기가 뭐하는 돈 있으니 저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의 결혼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돈을 모으고 있긴 해요. 그래, 얼마 정도 해줄 생각이냐고요? 글쎄요,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지원해 줄 생각이야. 그건 그때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신이는 제 말이 듣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묶어버려가지고 지금 아들한테 당장 줄 돈이 없는데 5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데려오려 아주 돈이 줄줄 새서 그래네. 그거 우리 아들이 장가 보낼 때 쓰려고 한 거라서 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같아요. 라리, 묶은 돈을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이율이 얼마인데 내가 갚을 테니까 이번만 좀 빌려줘. 우리 아들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 우선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신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신우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런가 남편이 저한테 돈 빌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나도 급한 거 같은데 우리가 큰애 장가 보내려고 모돈 빌려주는 게 어때? 6천만 원 정도 갖고 있잖아. 그러다 형님이 돈 안 갚는다고 나오면 어떡해? 그리고 큰애도 요즘 만나는 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다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냐고. 신이가 정말 돈을 갚을까 의심도 있었고 막상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신이가 돈을 안 주면 어떡하나 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게 신한테 많이 나는 돈이 주어 버렸더라면요. 저는 그냥은 못 빌려드리니까 차용증 하고 각서 쓰시죠. 저희 아들도 요즘 만나는 여자 있어서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돈 안 갚을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갚으실 거니까 차용증이란 각수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기분이 좀 그렇잖아. 나 못 믿어서 그래. 솔직히 적은 돈도 아니고 저도 믿을 구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아들 결혼 얘기 나오면 그때는 꼭 주셔야 돼요. 그 전에 주시면 더 좋지만요. 제가 용증과 각서 얘기까지 하니 신이가 빈정이 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남편은 저보고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 우리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때까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한 짓이냐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우도 갚는다고요. 했던 돈이니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1년 뒤 저희 아들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얘기를 해줬습니다. 만난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렇게 결혼 얘기까지 하게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어떤 여자이니 얼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나중에 천천히 보여주겠다고 하길래
제가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얘기해 줬어요. 우리 아들 만난다는 여자 있었잖아. 걔랑 결혼하려나 봐. 아까 나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진작 우리 아들이 누구 만나는지 알아볼 걸 그랬어. 같은 변호사나 어디서 만났는지 물어봤어. 이것저것 물어보긴 했는데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고. 거기 사도는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네. 우리랑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아들이 만나는 여자, 애가 궁금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 사돈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미리 말씀드릴 게 있다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자친구네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요. 그러니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안 계셔서 왜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신 거야 네. 조금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근데 정말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로 마음 먹은 거고요. 이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저도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처갓집 머슴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복잡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같이 한번 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죠. 남편은 괜히 부담 주지 말자고 하길래 아쉬운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들이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던 상황이라 상견례 통해 사돈이 될 사람과 며느리 달 아이를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엄마를 보면 딸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상견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이가 저희 집에 와서는 자기도 상견례에 참석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상견례 간다고 했지. 나도 시간 미어놨으니까 같이 가면 되겠다. 거기를 왜 형님이 가세요? 상견례는 집계 가족들끼리만 오기로 했어요. 옳게 말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내가 우리 현준이 아기 때도 봐주고 가깝게 지내서 나도 나 아들처럼 생각하고 챙겼는데.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상견례는 저희만 갈게요. 신호가 상견례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심지어 상대방은 어머니라 우리가 사람이 더 많아서 딸을 오지 말라고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이지 참석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근데 옆에서 시누이 말에 남편이 괜찮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누나도 가족인데 같이 가서 얼굴 보고 하면 좋지. 말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해? 그리고 누나는 아들 결혼도 시켜봤으니 우리가 못 버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 아들 결혼시키는 거야 다 비슷비슷하지. 그리고 거긴 호르몬이라 안 그래도 우리 식구가 더 많을 텐데 형님까지 계시면 희 더 신경 쓸 거 아야. 결혼하면 다 보고 지낼 사이잖아. 상관이라는 게 서로 가족을 소개하는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겸사겸사 우리 누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지. 남편은 물론이고 신호도 저희 아들 상견례에 가겠다고 성화를 부리니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 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 고모도 상견. 내 오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북적북적하면 더 가족 같기도 하고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내가 우리끼리만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내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날 예쁘게 하고 가야겠어요. 며느리들, 아이를 본 적은 없지만 싹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아들한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딸이라고 해서 너무 새초록 맞진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저도 딸을 키워봐서 알지만 저희 딸은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라 며느리도 그런 애가 들어오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보다 더 애교가 많은 아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보다 며느리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상태로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괜히 우리만 줄줄이 가족이 많아 보이는 것도 별로일 것 같아요. 아들과 딸한테는 사돈 쪽에 가서 한지라고 했어요. 그러니 서로 형식적인 얘기를 시작으로 아이들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우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본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신우가 더 많이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눈앞에 있는 신우이 태모라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내 자리에서는 꼭 참고 서로 웃으며 상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이가 저를 붙잡고는 결혼시킬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들어보니까 홀어머니에 우리 조카처럼 사자 직원 며느리도 아니던데 결혼시킬 거야 안 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 홀시어머니 밑에서 밟고 맑게 자란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는 거죠. 나는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란 것 같아서 보기 좋던데요. 둘이 예쁘게 하는 것 같아서요. 보기도 좋고요. 올케는 정말 뭘 모른다. 그러니까 반반 한다는데 그러라고 하고 있지. 요즘 애들은 반반 결혼 많이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결혼은 사실 그렇게 해야죠.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우리 큰 조카가 그냥 작은 해 다니는 애도 아니고, 변호사 시그나 되는데 10쇠 2개 정도는 가져와야지. 변호사 아들을 둔 사람은 저인데, 신이가 계속 저희 아들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전 보기만 좋은데 신호는 손사래를 치며 제 말을 뚝 끊고는 본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귀한 첫 조카를 아빠도 없는 애한테 장가 보내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러다 아들 뺏기는 거야? 이제 사돈댁에 아주 주는 꼴이라고. 신우의 말을 듣던 남편도 갑자기 신우의 편을 들며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누나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서로 예에 필요하잖아. 예전에는 그런 거 다 형식이라면? 그리고 나는 아들 가지고 장사할 생각 없어.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고, 알아서 결혼 준비도 다 한다는데, 부모가 돼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 원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아이,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이 제 눈앞에서 또 신우의 편을 들리, 예전 일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들 결혼시키고 싶으면 똑바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당신, 아들 팔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랑 나도 형님 때문에 파혼 안 해, 이혼 안 해 했던 거 기억나지? 누나가 우리 생각해 해주는 말 가지고 뭘 그렇게 나를 세워? 그리고 우리도 아들 잘 키우면 좋잖아. 남편은 그래도 변호사 아들 있는 거 어느 정도 대접받으면 장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꿈도 꾸지 말라고 소리쳐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해졌네. 더 안 그러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딸이랑 단둘이 남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딸이 이상한 말이 들렸다며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아빠랑 고모랑 같이 다니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뭐야 결국 혼수 예단 같은 거 받기로 한 거야?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언제 그런 말을 들었어? 어제도 들었었어. 곧 돈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나는 예물이 예단 같은 거 하나보다 했거든. 근데 고모는 왜 그렇게 오빠 결혼식에 참가를 못해 안다려야 뭐에는 다 장가 보냈잖아. 저번에 선내 자리에서도 엄마보다 고모가 더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새언니한테도 고모가 연락하는 거 아니야. 딸 얘기를 했다가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신호다 보니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혹시나 아하는 마음에 제가 먼저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죠. 얼마 전에 한 번 보고 싶고 하는 게 없나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수학이 나오는 며느리 목소리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 잘 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냐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냐고 말씀하신 예단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 결혼을 좀 미뤄야 되나 싶어서요. 예단 우리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잖아. 갑자기 예단 얘기를 꺼내는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여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는데 정말 가관이더라. 그요. 견해 끝나고 나서 고모님이랑 아버님이 저한테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도 계실 줄 알고 나갔는데 고모님이 아버님만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저한테 그래도 변호사한테 시집 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반방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억은 준비해오라고 하셔서 어떻게 하나 싶어 우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됐어. 그런 거 하지 마. 상례 자리에서도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고모님이 변호사한테 시집 오는 건데 너무 맨입으로 오면 나중에 시집살이 호되게 당할 거라고 하면서 억을 고모님 보내면 고모님이 잘 말해준다고 하셨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누이랑 남편이 며느리를 찾아가서는 1억이나 되는 돈을 예단으로 준비하라고 했었나 봐요. 아마 예전에 저희 아들이 결혼시키면 5천만 원 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생각 들었는데 5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나 되는 돈을 며느리한테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죠. 그건 시누이한테 차차 알아보려고 했고 우선 며느리한테 예단할 생각은 없고 그 돈 보내고 다시 그대로 보낼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남편까지 찾아가서 했던 말이라 그런가 며느리가 많이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순진하고 착한 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될 아이와 전화를 끊은 후 곧장 시누이 내로 쳐들어가서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형님이 뭔데 내 며느리 대한테 예단을 달라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이한테 따지면 당황하는 색이라도 보여줄 거라 생각했는데 는 더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게 웃긴다. 내가 나조차 그런 거야. 올케도 솔직히 받고 싶잖아. 체면 때문인지 사람 좋은 척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신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러면 나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 아니야? 올케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미련하게 아들을 빼앗는 거야? 나중에는 형아, 말하지 마. 나는 언제 돈을 받고 싶다고 했어. 더 이상 내 아태 결혼에 참견할 생각도 하지 말고 결혼식에 오지도 마세요. 나의 나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제대로 생각해 본 거잖아.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 왜 못 가는지 알겠니?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 결혼식에 오겠다고? 그 모습도 보기 싫어서 우리 아들 결혼식은 물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신우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왜 못 가냐고 소리쳤는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니 우연찮게 남편이 있었어. 그래서 남편에게도 신우는 우리 아들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애들 보는 눈도 있고 고마운 당신도 형님이랑 친한 사이라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나 더 이상 형님 안 보고 살 거야. 연락 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왜 그래? 샵사인 예단 때문에 그래? 샵사인 돈 때문에? 당신도 잘 알고 있네. 그때 당신도 있었지. 근데 형님이 그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서 애한테 1억이나 되는 돈을 달라고 해? 나 기가 막혀서 솔직히. 누나니까 우리 대신 그렇게 말해준 거지 뭐? 우리 대신 당신, 정신 차려. 우리 아들 결혼 안 시키고 싶어서 이런 거야? 솔직히 말해 호로 머리 밑에서 자란 며느리한테 내 아들 주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 누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쪽도 오히려 우리한테 돈 주는 게 더 마음 편할 걸 남편이 하는 말이 듣는데 시누이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 모양 꼬이니 신우를 데리고 며느리를 만나러 갔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남편이랑 몇 번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참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겠다. 우리 아들, 며느리들 해도 호른머리 밑에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구김살 하나 없이 크게 보니 남편을 더 이상 끼지 않고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당신도 내 아들 결혼식에 올 생각 마. 그리고 저는 곧장 집에서 나와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사돈댁으로 인사드리러 갔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는 남자 쪽에서 예단을 요구했다면 숨이 턱 막히며 이걸 어찌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 뵙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사돈도 놀라면서 괜찮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시댁 식구랑 남편 복은 없어도 사돈과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돈댁에 사과 인사를 드리고 집에 와서 짐을 꾸리고 있는데 남편이랑 신이가 집에 들어와서는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 조카 결혼식에 못 가는 건데? 예단 대신 달라고 해서 그런 거야? 아니, 돈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 아직 돈 구경도 못 했다고. 아니, 내가 왜 내 아들 결혼식을 못 가는데 막말로 당? 혼자 애 키운 거 아니잖아. 내가 다 벌어다 준 돈으로 키운 거잖아. 이 둘을 어떻게 집에서 내쫓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던 순간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우랑 남편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쪽으로 성큼성큼 오더군요. 그러니 남편이 아들한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너네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네? 결혼식에 오지 말란다. 그게 말이 되냐? 고모한테 그랬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거에 감사해야지. 아들은 남편과 신우가 하는 말을 듣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곤 한마디 하더군요. 저랑 결혼할 여자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셨다면서 다행히 엄마 마가 잘 수습하고 잘 마무리되긴 했는데 저 역시 고모는 물론이고 아버지 또한 제 결혼식에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이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랑 고모랑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살 테니 저는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가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해?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요. 저도 여태까지 아들 도리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제 결혼식도 오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너 아빠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 천년에 그렇게 끊으려고 해? 저랑 결혼할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가족, 저 둔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가족이라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남편과 신우가 화도 내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제 아들은 계속해서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결국 남편과 신우가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아들한테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생각했는지 저에게 와서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하며 사과를.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돈 욕심 있는 사람 아니잖아. 근데 너무 우리가 사돈 쪽에서 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를 너무 쉽게 볼까 봐 그런 거야. 그리고 누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형님이 갚아야 되는 돈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예물이나 예단 안 받을 거라고 말했는데 나한테 말하면 안 될 것 뻔히 알아서 나 몰래 형님이랑 짜고 친 거잖아. 내가 다시는 며느리 찾아가서 예단 달라는 말 안 할게.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이걸로 이혼한다는 게 말이 돼?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유행이래.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시누이 때문에 몇 번을 이혼하고 싶었는지 몰라. 근데 이제 보니 당신이랑 같이 살 필요가 없을 같아서. 그럼 애들은 어떡하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딸은 나중에 무슨 소리 듣게 하려고.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며느리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더라고. 물론 처음에는 편견을 가질 수 있겠지. 근데 그거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면 내가 사양하겠어. 그러니까 내 딸이나 나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남편과 신우는 어떻게든 저랑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나 아들이나 마음 먹은 게 확고했거든요. 결국 신우는 물론이고 남편 또한 저희 아들 결혼식에 오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나서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저지 않은 세월에 같이 살았다 보니 이혼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죠.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딸아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핸드폰을 보며 낄낄거리며 웃길래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아빠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고모한테 가서 돈 달라고 했나 봐. 고모 때문에 이혼했다고. 근데 고모도 돈이 없으니 당장 어떻하겠어. 결국 준상이 오빠랑 연희한테 돈 달라고 했나 봐. 그래서 준상이 오빠네. 그것 때문에 이혼 준비 중이래. 뭐, 고모가 사고 친 것 때문에 아주 하게 떨어졌네. 그렇게 우리 오빠 결혼시키려고 치더니 꼴 좋더라. 준상이 오빠랑은 종종 연락하. 오빠는 고모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난리더라. 고모가 준상이 오빠한테 돈 달라고 했나 봐. 한 번만 했다고 하는데 모르지. 고모 성격 알잖아. 딸을 통해서 신이와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됐어요. 남편이랑 저랑 근 30년 이상 살았다 보니 본인 주머니에 있던 돈들이 저에게 넘어오게 됐죠. 돈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없을수록 한 푼 한 푼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신우이를 찾아가서 돈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신우이가 돈이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졌을 테지만 돈이 없다 보니 신우는 본인 아들 며느리를 쪼개 된 거죠. 그 과정 중에 신인의 며느리가 지겹다고 하며 이혼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결혼에 그렇게 왈가왈부하더니 결국 본인 아들 결혼 생활을 망쳐놨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참 사람 인생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던 신우의 아들은 결국 이혼하게 했고 저는 신우 덕분에 자유를 찾았죠. 근데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길었던 저의 사연을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